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수위 나눗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혼합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긴 식이 주어질 텐데요.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정확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할 것이고, 빠르게 한다는 말은 가장 효율적인 계산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혼합 계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요, 혹시 식에서 거듭 제곱이 있다면 거듭 제곱,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거듭 제곱이라 하면 특정한 숫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얘기했었어요. 자,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거듭 제곱 푼 것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곱할 것인지 나눌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식에서 자, 괄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식에서 괄호가 있다면 우리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듭 제곱도 계산했고 괄호도 계산했으면 이제 곱셈, 나눗셈, 뺄셈, 덧셈으로 쭉 나열될 텐데 우리 그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순서대로 계산해요. 그쵸?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네, 나눗셈을 모두 그렇죠. 나눗셈을 모두 곱셈으로 고쳤었는데요. 우리 단순히 곱셈으로 고쳤던 게 아니라 나눗셈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를 만들어 줌으로써 곱셈으로 바꿨었죠. 그래서 자, 나눗셈은 모두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자, 우리 곱셈으로 바꾼 이유는 곱셈에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나눗셈을 모두 곱셈으로 바꿨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곱셈으로 쭉 나오면 이 곱셈들을 계산할 때 부호가 결정되는 게 중요했죠. 자, 그래서 부호의 결정은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됐었어요. 그래서 음수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면, 자, 여러분 짝수면 어떻게 됐었죠? 짝수면, 그렇죠. 짝수면, 자, 우리 플러스가 됐었죠. 그 다음에 홀수면 마이너스. 자, 음의 부호가 붙었었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음수 양수들이 모두 곱셈, 나눗셈으로 자,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런 걸 계산할 때는 나눗셈을 먼저 곱셈으로 바꿨었죠. 그래서 곱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곱셈으로 단순히 바꾸면 안 되고 뒤에 수를 역수를 취합니다. 자, 역수라 함은 우리 두 개 곱해서 1이 되는 수인데 역수를 빨리 구할 때는 분모, 분자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죠. 부호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수를 역수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세 수가 모두 곱셈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럼 부호를 먼저 결정할 텐데요. 부호는 음수의 개수였죠. 음수의 개수가 2개, 짝수네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절대값끼리 곱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텐데요. 곱하기 전에 그렇죠. 곱하면 너무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약분을 먼저 해주는 게 우리 계산의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약분, 7이 약분 되겠네요. 7 없어지고 그러면 3하고 5만 남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값이 1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제 곱셈, 나눗셈도 계산했으니까 덧셈, 뺄셈만 남았을 테니까 이것들은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 네 가지 순서 기억하면서 이따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분배 법칙을 배울 텐데요. 자, 우리가 법칙을 지금까지 2개 배웠었어요. 무엇이었죠? 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배웠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언제 쓰이느냐죠. 항상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덧셈과 곱셈에서만 쓰일 수 있었었죠. 네, 뺄셈하고 나눗셈에서는 성립이 안 됐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학습지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이어서 분배 법칙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여기 지금 사각형이 두 개 있는데 파란색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사각형의 넓이를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세로가 2, 가로가 3이니까 두 개 곱하면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높이 2, 가로 4니까 2 곱하기 4가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할 테니까 자, 더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 두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이 큰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 큰 사각형은 높이는 2죠. 근데 가로가 그쵸, 3과 4를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큰 사각형의 넓이는 높이 2에다가 가로 3 더하기 4 한 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넓이의 값은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보고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2 곱하기가 지금 3과 4에 각각 분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중요한 점은요. 2 곱하기잖아요. 그럼 이 부호까지 같이 분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3 해서 여기 썼고 그다음 2 곱하기 4 해서 여기 썼고 두 개 연결은요. 이 3 더하기 4 했던 이 중간 부호, 이 더하기가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의 형태가 조금 낯설 수 있죠. 그러면 밑에서 우리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글이 일단 써 있는데 두 수의 합에 어떤 수를 곱한 결과는 두 수 각각의 그 어떤 수를 곱하여 더한 결과와 같다. 자, 문장으로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것보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보면은 세수 ABC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면 A 곱하기 괄호하고 B 플러스 C잖아요. 근데 이제 A 곱하기까지 부호까지 분배를 해줄 거예요. 어디에? B하고 C 각각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해주고 A 곱하기 C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자, 그럼 괄호 이번에는 곱하는 게 괄호 뒤에 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이 곱하기 C를요. A, B에 각각 분배해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분배해 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곱하기까지 같이 분배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계산 사실 이 분배 법칙 몰라도 할 수 있죠. 괄호 먼저 계산해서 6 곱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분배 법칙을 배웠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 괄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뭘 분배하면 되죠? 그렇죠. 6 곱하기를 분배하면 되죠. 어디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한 번, 2분의 1에 한 번. 자, 그러면 한번 분배를 해보면 자,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분배했죠. 그 다음에 자, 6 곱하기 2분의 1 한번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뭘로 연결하나요? 그렇죠. 더하기로 연결하면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요, 여러분. 이제 계산 쉽죠? 왜냐하면 약분이 모두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약분하면 3이 나오고 결국 답은 계산해주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거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분배를 해서 괄호를 풀어준 것만 했는데 지금 이게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열된 거를 공통적인 숫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공통적인 숫자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밑에 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1.7 더하기 3 곱하기 1.3 어때요? 그렇죠. 3 곱하기가 각각의 중복되어 나타났죠. 그러면 공통적인 3 곱하기로 묶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3 곱하기를 먼저 쓰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가 어디 분배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1.7에 한번 분배됐고 그 다음 1.3에 분배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건 더하기로 연결됐기 때문에 두 수의 덧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괄호 먼저 계산할까요? 괄호 먼저 계산하니까 딱 정수가 나와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얘 괄호한 계산하면 3이죠. 그 다음에 앞에 3 곱하기 있었으니까 계산하면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이제 분배 법칙을 배웠으니까 식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필수 문제 이용해가지고 한번 혼합 계산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 1번에 보면은 지금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기억나나요? 그렇죠.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 먼저 계산하는 거였어요. 여기 거듭 제곱이 눈에 보입니다.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습니다. 자, 홀수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뭐죠? 네, 부호는 마이너스로 있고 자, 그 다음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겠죠. 자, 일단은 거듭 제곱 먼저 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야 돼요. 근데 괄호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곱셈, 나눗셈, 뺄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곱셈하고 나눗셈을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주기. 자,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준 다음에 뒤에 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뒤에 수는 역수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역수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8의 역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곱하기들 있으니까 곱하기들을 먼저 계산하면은 자, 곱하기들 먼저 계산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면 여기 3하고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16이랑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곱하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 계산입니다. 정수 계산은 이 마이너스 있으면 얘를 더하기로 고쳐주고 뒤에 부호가 바뀌었었죠. 그러면 이 빼기가 더하기 되면서 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딱 보는 순간 거듭제곱 먼저. 자, 거듭제곱 계산하면 2번 곱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괄호 먼저 여러분 해야 되죠. 여기 괄호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두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4분의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덧셈, 뺄셈,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나눗셈 먼저 해줘야 되죠. 나눗셈은 뭘로 고쳐준다? 그렇죠. 곱셈으로 고쳐준다. 역수를 이용해서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 자리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곱셈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곱하기 전에 약분해주세요. 자, 약분해주면 9하고 3 약분되고 4하고 약분돼서 계산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요 그대로 써줬죠. 자, 이제 약분할게요.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자, 3이 되네요. 그래서 9에서 3 빼면 답은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눈으로 보면서 했지만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교과서에서 혼자 자, 백지에다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요, 순서를 1번부터 4번까지 생각하면서 쓰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게임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때요? 나중에 되면 손이 먼저 막 움직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순서들이 모두 체득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1번, 2번, 3번, 4번 생각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자동으로 내 손이 줄줄줄 풀이를 해나갈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다음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 조건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12 곱하기를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럼 한 번씩 분배해주면 자 12 곱하기 4분의 1 한번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분배했어요. 그 다음 중간은요. 중간에 연산 빠뜨리면 안 되겠죠. 중간에 연산 플러스로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각각이 지금 곱하기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이 쉽게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마지막 정수 계산까지 해주면 답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거를 다시 공통적인 걸로 묶을 거예요. 그럼 공통적인 걸 일단 찾아내야 되겠죠? 보이나요? 그렇죠. 5.27 곱하기가 공통적으로 있나요? 그러면 5.27을 묶고 5.27 곱하기로 묶고 앞에 거 마이너스 6 적고 뒤에 거 106 적은 다음에 중간에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괄호 안 계산하면은 딱 100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훨씬 분배 법칙을 썼더니 계산이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면은 답이 52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다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계산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보면 나누기와 곱하기로 돼 있죠. 근데 나누기와 곱하기 있을 때는 우리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 마음대로 뒤에 거 먼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기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얘를 지금 한번 풀이한 걸 보면은 여러분 마이너스 12 나누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순서대로 해줘야 돼요. 나누기부터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뒤에 게 숫자가 바뀐 거 보니까 곱하기를 먼저 해준 듯해요. 그쵸? 6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8이 됐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 거 먼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누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자, 선생님이랑 한번 바르게 계산해 볼게요. 원래 문제가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먼저 바꿔준다. 역수를 이용해서 바꿔준다. 그러면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고 6의 역수는 6분의 1 나타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다 곱하기일 때는 이 뒤에 거 먼저 계산해도 돼요. 6분의 1이랑 마이너스 3 먼저 곱해줘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한꺼번에 할 텐데요. 일단 부호를 먼저 결정해 줄 거예요. 자, 부호는 음수의 개수로 결정됐었죠. 근데 음수가 두 개니까 부호는 그렇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전에 수치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약분을 먼저 가겠습니다. 약분 먼저 하면 6하고 12가 약분돼요. 그러면 2가 남죠. 그리고 2하고 3을 곱하니까 계산하면 답이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잘못한 계산이라 답이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법칙이 쓰일 수 있는 조건과 자,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62쪽부터 64쪽까지 교과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